자, 제가 오늘은 여기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은 강원대학교 왔습니다. 강원대학교를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헌영 총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015년에 거점 국립대학이 대학 평가를 하위 10% 정도에 들어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 비상체제가 만들어지고 전임 총장님이 사표를 내고 해서 저도 사실은 총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있다가 학교를 한번 구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4년을 갖다 보낸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하고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구성원들하고 노력한 모든 사업들이 모래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투자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약간 소명의식 같은 걸로 총장에 이제 다시 입후보를 하게 됐고 또 지지를 받았는데 아마 구성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에 삼척대학과 통합을 했는데 준비가 덜 된 통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이후에 내부에서 그 갈등 해소에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니까 이제 외부에서 평판도라든지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문제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을 하니까 당연히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학과 모집 단위를 한 130개 가까이 됐었는데 그걸 한 90개 정도로 모집 단위를 줄이고 단과대학도 몇 개를 통합을 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갖는 것이 결국 위기에서 극복을 하고 새로운 대학이 되는데 한 걸음 다가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력인구 감소, 또 취업률 뭐 이런 거 두 가지가 결국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해서 취업률의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에서는 항상 탑입니다. 올해도 최고 수준이 됐고 내년에도 아마 1등 할 겁니다. 자체 조사한 걸로 한 60% 정도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취업률 60%라 하면 자기가 마음먹으면 취업할 수 있다 정도의 지표인데 거의 저희들은 거의 6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은 모든 대학이 다 취업률이 떨어졌는데 강원대만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구성원들의 합의된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충원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척하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대학이다 보니까 지표를 합산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생 충원률을 거의 100%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그 대학 평가죠. 세계 대학 평가인데요. 새로운 대학 평가. 지역 대학은 지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라고 해서 더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영국 평가 기관인데 거기에서 교육 연구 평가보다 즉 우리가 지역 사회에 우리 대학이 얼마나 기여하느냐 해서 영향력 평가에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든지 ESG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뭐 40매 뒤에서 국내 대학 수준을 볼 때 국내 수준을 한 2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1000위권 밖에 있다가 1000위권 안에 들어서 800위, 900위 정도 수준의 모든 지표에서 유지되고 있고 영향력 평가는 한 100위권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총장이 될 때 고민해서 결국 강원도의 지역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겠다. 강원대학이. 그러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지역에서 아까 말씀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우리 대학을 인정을 해야 되고 한 세계 100대 대학 정도는 돼야 우리가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걸 남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해서 목표가 100대 대학이라는 목표가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는 지역의 그
문제에 근거하지 않은 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근거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책에 있는 연구에 있는 결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 문제는 당연히 강원대학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강원도에 있는 가장 큰 형님 대학인 강원대가 이걸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걸 뭐 사명감, 책무성 이런 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이 연구력을 갖추고 있으면 기업은 저절로 오게 되고, 그 대학들은 반드시 연구력이 바탕이 돼야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우리 강원대는 이제 위기에서 극복이 돼서 1단계가 지났으니까 12대 총장으로서는 강원대가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나가겠다. 여기에 또 대학원은 타겟형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융합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아예 좀 노골적으로 타겟형 목적 대학이다 해서 대학원은 그렇게 빨리 전환하겠다. 기계공학과가 있고 기계공학과 대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공학과가 있고 대학원은 기계과가 없는 겁니다. UAM과가 있고 전기자동차과가 있고 뭐 이래서 자기가 목적형과로 가는 융합대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융합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의 체제는 그렇게 갖추겠다. 그다음에 연합대학 체제란 거는 강원도에 18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 지방대학이 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강릉에 있는 뭐 무슨 전문대학은 뭐 해양 문제에 대한 특화를 하고, 삼척에 있는 대학은 저기 액화수소 방제 이런 분야에 특화를 해야 되고, 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기초학문 분야는 강원대가 백화점식으로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학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대면으로 한 다음에 반드시 모여서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부트캠프를 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 이게 바로 열린 대학이죠. 사회와 대학이 서로 문을 열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바깥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기술 같은 것들이 학교에 와서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있어서 다시 피드백되는 시스템. 10년 전만 해도 대학은 바뀌었다. 교육과 연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엔터프리너십이라고 그러나요? 기업가적 대학입니다. 최근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이다. 이전에는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 여기에 시민사회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픈 캠퍼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란 거는 이전에도 이미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가 있는데, 시간제 등록으로 A라는 과목만 듣지 말고 A, B, C, D, E를 들으면 디그리를 주겠다. 이래서 5과목을 계속 듣도록 이제 과목의 시간표를,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보다 좀 더 나가면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직업을 이제 자동차 회사에다 나온 사람이 뭐 보일러를 공부해서 경동 보일러나 뭐 귀뚜라미 보일러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이 루트도 이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것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다. 시하고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쪽 학교의 빈 부지에다가 스타트업 큐브를 만들고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영국의 뭐 구글 빌딩 뭐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캠퍼스 혁신파크에 좀 아이디어가 좀 만들어진 거죠. 교육부는 땅에 부지를 내놓고, 국토부가 건물을 지어주고, 중기부가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어 사업을 집어넣어 주겠다. 19년도에 그래서 경쟁을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국립대학으로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죠. 내년 말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저기 혁신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걸 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초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표가 그냥 서울대학이었어요. 취업을 할 때 되니까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대학원 진학하고, 대학원 가보니 뭐 박사과정 형들 보니까 놀면서 공부하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박사과정 가고, 나는 기업에 간다 해서 기업에 갔더니 대학에서 오라 그래서 그냥 우연히 오고, 목적의식이 없이 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주변을 좀 이렇게 뭐가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매번 어떤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에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영이 어떤 인간이냐 이런 물으면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 내가 속한 조직,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학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다음 저 자신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대학들은 60주년, 70주년, 80주년인데 75주년을 한 것은 2017년도가 70주년이었는데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돈도 없었고 재정 지원 제한 상태니까 그래서 좀 소박하게 70주년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5주년을 좀 성대하게 하자. 그래서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이제 올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의 원년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 체제를 타겟형으로 목적형 대학원 시스템으로 융합대학원 체제로 하는 원년이 된다. 두 번째는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겠다. LRS라 그래서 러닝 레코드 시스템입니다. 교과든 비교과든 자기가 수업을 받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 기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그 사람 한 명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진로에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학생 중심 교육. 이번 RIS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 사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LRS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원도에 있는 15개 대학이 공유를 하는. 세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강원대가 인터내셔널 대학으로 좀 바뀌어나가겠다 해서 세 가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75주년에 선포를 하고 대학이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서 반드시 앞으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8년 뒤인데요. 세계 100대 대학이 돼야 되는데 그 10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